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드앤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2월 18일 진행되는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1 프리뷰 방송으로 플랜트 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진분들 나오셨는데요.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의 강신봉 박사님, 강신봉 부회장님,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연구소의 정일영 소장님, JJ이노텍 이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각자 한 말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신봉입니다. 우선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1을 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연구소 정일영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J이노텍 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쪽 플랜트 업계에서 한 20-30년 정도의 오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 모셨는데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이진호 대표님이 준비하신 플랜트 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잠시 내용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J이노텍 이진호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플랜트 조선 IT 컨퍼런스를 주최하시는 한국 플랜트 정보기술협회와 캐드앤그래픽스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산업인 플랜트 산업의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감히 오늘 조그만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플랜트 업계의 O&M, EPC, 매니팩처러, 그다음에 서콘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 90년대 제도판에서 CAD라는 제도 툴이 보편화되고 다음 대형 EPC와 조선 해양사 위주로 3D CAD가 EPC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했으며 해외 플랜트와 해외 조선 해양 플랜트 호황인 시절에 해외 발주사의 ITB 리퀘어먼트들에 의해서 3D 기반 설계가 대단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건축, 토목, 산업 플랜트 분야까지 3D 기반 설계가 확산하면서 BIM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습니다. BIM의 사전적 정의는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설계, 구매, 시공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3D 형상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제 형상 데이터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단계에 구축하고 그다음에 구매와 시공 그리고 설비 유지 보수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EPC 회사에서 플랜트 IT 어드민으로 시작을 해서 인터그래프와 오토데스크 기술 영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비머라고 썼는데요. 주로 단순한 빔 용역이 아니라 빔을 활용한 주변 고객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을 조금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많은 플랜트 고객사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매우 커다란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소프트웨어를 메이저 EPC 회사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컨설팅, 개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추진하였습니다. 플랜트 빔은 엔지니어링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리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드민 영역을 굉장히 크게 세웠는데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D CAD를 사용할 때랑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건축, 산업 플랜트, 다른 토목 분야를 보니 어드민 분야가 의외로 포션이 작더라고요. 우선 툴에 들어와서 쉽게 접근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술을 영역을 넓혀가면서 EPC에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플랜트 산업계가 실제로는 이제 메이저 EPC 위주로 IT가 발전해 나갔지만 그 고비용 기조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구축 개발에 또 들어가는 많은 노력들, 비용들, 그 다음에 고급 관리자를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플랜트 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 국내 엔지니어링 협회 통계에 의하면은 전체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로 대기업 위주로 사용하는 대형 투자보다는 CAD 위주의 저비용으로 저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용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IT 기술을 추진하기가 매우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익숙한 모델이 나오는데요. 스코프, 코스트, 타임, 퀄리티.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머니죠. 코스트입니다. 이 코스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하고 프로젝트는 이 코스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퀄리티, 이 코스트에 맞춰서 모든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일정, 퀄리티, 스코프를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 코스트 부분에서 한번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를 한번 따져보시죠. 맨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고가의 고비용 구조의 대기업 EPC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을 경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전체 설계 비용에서 엔지니어링사는 설계 용역을 따고 설계 용역에 3D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다시 3D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다시 또 플랜트 관련 3D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플랜트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소 30~40%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이제 저가에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한작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거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플랜트 용역 비용을 좀 3D 모델링 용역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설계 비용을 그대로 산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코스트 설계 비용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현상은 맨 우측에 보시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빔 모델링 기술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는 겁니다. 모델링은 쉽습니다. 왜? 엔지니어들은 그 소프트웨어 툴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어드민 용역 비용을 전문가한테 맞추면서 퀄리티는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산업계가 굉장히 명품 위주의 고객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점점 산업계가 발전을 하면서 중간 계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의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나오게 됩니다. 성능은 비슷하고 퀄리티도 비슷한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플랜트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 교육들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끼리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CAD에 관련된 한글 교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거의 다 영문 교재였었는데 저희가 한글 교재를 출간을 하면서 튜토리얼 위주로 그래서 따라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한글 교재를 출간을 했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따라하겠다. 유튜브에 저희가 이것을 쉽게 1분짜리, 2분짜리로 굉장히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입하기 쉽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초연결 시대의 ICBM 이 중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쉽게 호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교환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 환경들이 ICBM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저희 고객 중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저희 고객사인데요. 처음에 이 엔지니어링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내는 회사인데요. 중견기업인데 처음에 2D CAD로만 하다가 3D CAD를 하고 싶어서 책과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를 인발부 시켜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어드민과 회사 표준과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되는 기술들을 가르쳐드리고 모델링 노하우도 가르쳐드리면서 쉽게 이 기술이 이 회사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보기 좋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또 효과가 있었던 게 공장을 설계를 하고 진도율을 맞추는데 프로젝트 관리도 잘 되고, 그다음에 높으신 분들이 현장에 방문하면 옛날에는 2D로 대충 설명하던 것들을 3D에서 멋있게 보여주시니까 아, 적은 비용에 이렇게 쉽게 빠른 시간에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VIP들이 아시니까 점점 지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원으로 저 우측에 보시는 현장 관리자들,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나 간단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나도 손가락으로 간단히 3D를 사용할 수 있구나, 시공도면도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고객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시장은 이제 저기 빔 360이라고 클라우드 기반인데요. 클라우드는 어렵지 않아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뷰어들이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어 가다 보니까 모든 빔 데이터가 하나의 빔 360이라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게 되니까 다른 회사들, 코스트 관리, AWP 관리, 다음에 시공 관리, 프리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문서 관리,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는 회사들이 별도의 뷰어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플러그인만 개발을 하면 자기네 소프트웨어랑 연결해서 중소기업들은 한 달 사용료 조금만 내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회사의 문서 관리 시스템, 코스 관리 시스템, 프리 컨스트럭션 관리 시스템, AWP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P&I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플랜터 업계는 이제 P&ID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2D CAD인데 스마트 P&ID, 인텔리전트 P&ID, 데이터 기반 P&ID, 지능형 P&ID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오너사에서 P&ID를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그만큼 아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P&ID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운영 관리하시는 오너사 측과 그 다음에 EPC 프로젝트에서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지능형 P&ID는 해외 프로젝트를 하시는 대형 EPC사들은 워낙 많이 해외 고객 발주사의 리퀘어먼트 때문에 스마트 P&ID를 많이 운영을 해봤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P&ID를 CAD로 그리듯이 하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간을 약 10에서 10% 정도 더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은 플랜트 빔 설계 시대가 이제 가성비 시대가 됐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빠른 시간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비용을 확 줄이고 설계 용역 단가는 진짜 엔지니어들한테 적절한 수준의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고 설계 품질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O&M, 우리나라 여수, 울산, 대산, 그 외에 또 이제 반도체 공장들 이런 데들이 인텔리전트 P&ID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청년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뭐 가성비, 가심비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렇게 가성비를 갖추고 가심비를 갖춘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지난 한 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플랜터 업계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터 업계에 지난해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박사님 먼저 예. 말씀해 주시죠. 이진호 대표님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준비하면서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저희들 플랜트 업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관리 기술이라든가 또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 전문 기술이라든가 또는 관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술 배양에 좀 더 노력을 좀 부족했다고 할까요? 또 주로 EPC나 시공 위주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우리 분야의 기술들이 우리 후발 업체인 그 인도나 중국이나 터키 이런 그 나라들이 우리 정도의 시공 EPC를 다 하게 됐고, 우리는 더 선진국이 하는 사업 개발이나 PPP 사업이라든가 또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들이 그동안 많이 저변화나 대중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개념에서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또 사업 개발에서 운영 유지 보수까지 모두를 관할하는 대부업스라든가 거기에서 고객들과 공감하는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의 새로운 그 프로젝트 관리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 업계도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협회하고 또 관련 업계들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또 접할 수 있는 또 글로벌의 경쟁일 수 있는 그런 그 변화의 기회가 새로운 도약을 또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희망이 있는 거죠. 예. 네네. 강신모 박사님 뭐 PM 관점에서 또 원래 PM 전문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플랜트 업계가 제가 뭐 보다 보니까 어느 자료에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는 50% 정도 매출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많이 좀 줄었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정일용 소장님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저는 그 하나의 이제 소속사의 네. 한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거든요. 기업에 들어온 지. 그런데 화상회의가 화상회의만 했지 그걸 가지고 업무에 이렇게 적용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 초반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일단 뭐 해외 프로젝트를 하던 저희가 이제 소속사에서도 해외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공정 개선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수주가 솔직히 상반기에는 없었어요. 그걸 보니까 일단은 뭐 오가지를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외에서도 뭐 스타트업 지원을 원격으로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원격으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이제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장이 돌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좀 이제 어려웠던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1시간 했듯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를 한 뭐 서너 시간 간다든지 뭐 그런 의사 전달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차가 어디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 보면 기존에는 이제 가서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뭐 사우디 같은 데면 완전히 이거는 이쪽 일도 못하고 저쪽 일도 잘못하면 서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원격도 한 가지의 앞으로의 좀 변화, 엔지니어링 업계의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해법을 찾아가고 그걸 또 익숙해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진호 대표님은 또 어떤 뭐 얘기 있으실까요? 예, 아까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때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이 700억 불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겨우 300억 불 맞췄는데, 그나마도 100억 불까지 떨어졌던 거가 올라왔지만 그나마도 플랜트가 아니라 대부분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고, 사실 플랜트 프로젝트랑 조선해양 프로젝트들이 급감하면서 엔지니어링 업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플랜트에서 이제 반도체 플랜트, 2차 전지, 그 다음에 홈밀이 유행을 하면서 식료품, 그 다음에 바이오 플랜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이제 오창, 오송, 군산 이런 쪽에 2차 전지 유지의 플랜트에서 빔을 확산시키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도 이제 원격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꼭 방문을 안 해도 되고, 원격 교육, 원격 지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대면 지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탈출구는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또 저희가 블루오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플랜트 업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트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 이제 제목도 디지털 전환, 그거를 또 DXDT 뭐 이렇게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한동안 많이 나오다가 이제 좀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지능형 P&I도 얘기 지능형 AI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이슈들 기술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전문 기술 측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우리 이진호 대표님이 전문 기술 분야에 또 많은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디지털화 또는 인공지능화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지금 시대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PMIS,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종합 사업 관리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걸 우리 국가 예산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런 변화들이 있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3년에 한 700억 불 정도까지 플랜트 건설 수출을 했었는데, 2016년에 우리가 282억 불이라든가 굉장히 급감하면서 오늘날 이제 옛날에 어떤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 통합 PM 프로젝트 관리 성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운영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회사나 조직이 우리가 PMO 운영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개념, 또 전문 기술에 대한 변화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전문 경영자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사람, 또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다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겠고, 어쩌면 또 관리 측면에서 선진화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또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요즘은 생산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개념 또 조직이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 보면 나름대로 대형 프로젝트 안에서 할 때는 절차라든가 이런 걸 잘 갖춰서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 조직이나 업체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절차들을 먼저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일을 실행을 해 나가고, 그 실행을 통해서 이 감시 통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이 분석이라든가 추세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기 나와 있는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또 증강 가상 현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또 어떤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그 프로토콜 시대, 플랫폼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로 변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많은 그 빅데이터들이 안정하게 세상에 흘러다니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어떤 포마트화된 그런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을 짧은 시간 안에 이 범위나 비용이나 또 공기나 퀄리티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분야를 위해서 준비를 또 각 분야에서 또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일영 소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키워드 쪽에서 이제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교육을 보면은 저희가 IMF 이후에 프렌트 쪽에는 IMF 이후에 교육이 거의 제로화가 됐었어요. 왜? 뭐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교육이었고, 그런데 그 교육이 회복되지를 못하고 쭉 나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스킬링, 리스킬링 하면서 뭔가 새로운 교육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을 높이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닥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또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답습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답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한 이틀 굶긴 원숭이 4마리를 큰 우리에 가둬놓고 중앙에다가 긴 장대를 놓고 맨 위에다가 바나나를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뭐 원숭이들 막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70% 올라갔을까? 갑자기 물대포가 나와서 그 원숭이들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원숭이들은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니까 바보들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바나나가 있어도 저 귀퉁이에 가가지고 그냥 바나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굶긴 새로운 2마리의 원숭이를 집어넣고 맨 처음에 들어갔던 4마리 중에서 2마리를 뺐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간 원숭이들이 당연히 장대를 보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제 들어온 2마리가 얘네들을 막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저 귀퉁이에 앉아서 4마리 다 바나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시 이틀 굶긴 새로운 2마리의 원숭이를 집어넣고 맨 처음에 들어간 2마리 다 뺐어요. 어제와 비슷한 현상. 새로 들어간 애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제 들어온 2마리가 얘네들을 막는 거예요. 어제 들어온 2마리와 오늘 들어간 2마리는 물대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선배들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지금 바나나가 있으면 어떻게든 도전을 해서 그 바나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을 하지 않아요. 왜? 선배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지식다습이고 지금 한국에도 한 3대나 4대 정도의 그 세대가 흘렀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70%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은 1세대만 지나도 77에 49, 50%밖에 못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한 세대 더 지나가면 35%. 과연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이 과연 몇 %의 지식을 가지고 나는 100%라고 하고 지금 운전이나 아니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이 지금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교육 부분을 프렌트 업계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빨리 체계를 다시 한번 잡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업계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방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도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정체돼 있고 멈춰져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고 뭐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를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움직이고 어떻게 대안을 찾아오고 이런 분위기들이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호 대표님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ICBM,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랑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거에 항상 저는 이제 기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중요시 여기는데, 기초라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엔지니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그만 데이터 하나, 이거가 컨텐츠들이 모여서 컨텐츠가 있어야만 모든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클라우드랑 모바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난 그거 안 해 하고 있지만 우리 실제로 알게 모르게 거의 50에서 70%를 모바일과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ICBM 중에서도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같은 거는 저도 지금 굉장히 갑자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교육은 지금 자꾸 단절이 되는 걸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세대들 간에 젊은 사람한테 잘 전수가 안 되고, 윗사람은 윗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죠. 단순함이 최상의 첨단이다. 단순하려면은, 이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노하우가 집적이 돼서 딱 한마디로,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로 딱딱 포인트를 집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의, 무불이. 도가사상에서 이제 무의, 무불이는, 우리는 변화나 이런 트렌드가 오면, 제가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은 바빠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막 이런 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 보면 아유 어려워, 나랑 틀려, 나랑 다른 세계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변화라는 것을 딱 닥치면 대부분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변화에 찬성해서 따라오는 조직과 거슬러서 난 그런 거 못해 반대하는 조직인데, 실제로는 중간에 있는, 우리 플랜트 업계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무의,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고, 무불이, 하지도 않고, 뭐냐면 결대로 가는 거죠. 아, 요 트렌드로 갈 때 여기에 탑승만 하자. 적당히 여기만 올라가. 적당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가 아니라 변화를 거스르지 말고 그 변화에 탑승을 하되, 내가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대는 가고 있고 거기에 탑승을 하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타서 적당히 가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것들이 주변 환경이 지금 무지하게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역류를 타기에는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은 점점 더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업계의 화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큰 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플랜트 업계에서는 사실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직 좀 궁금하거든요. 이준호 대표님 실제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뭐 성과가 있는 기업에서, 아니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어떻다고 좀 보시나요? 네. 일단은 디지털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아직 어제 보니까 상위 몇 프로가 1년에 7억씩 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고 몇백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상호 온라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의지 있으신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 나도 지금 3D로 가고 싶어. 나도 빔을 하고 싶어. 나도 인텔리전트 P&I들을 싶어.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이제 점점 방향성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을 사시면서 또 이제 반응들이, 아, 이런 거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트라이 한다는,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그러면 이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린 기본으로 들어가서 거창한 이런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데이터들을, 조그만 변화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을 더 도와드려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기술과 지식을 좀 많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약간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오픈 마인드로 좀 많이 공유를 해서 디지털 이런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아까 얘기하셨던 뭐 매출 급감, 뭐 이런 언택트 시대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웅크리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좀 인사이트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용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딱 고민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났던 게 이거예요. 매화. 와, 정말 저렇게 눈이 덮여 있어도 꽃을 피운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도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착 하나 올려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경쟁사와 같아지는 차별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뭐 약간 모순적인 말이긴 하지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 자녀들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국영수를 봤는데 80점, 60점,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60점이죠. 그 보면은 평균이 보니까 한 75점 정도 돼요. 그러면 학기말고사에 어떤 거를 중점으로 공부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시켜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둬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은 영어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마디면 핵심가치,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올리려고 하는 쪽. 정말 우리가 차별화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한마디 말해서 뭔가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얼마 안 있으면 다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컨설팅 펌이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를 가지고 가서 국내 경쟁사끼리 경쟁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솔직히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글로벌화 안 하는 거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전염병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이 어디냐면 세프티예요. 원래는 저기 위에 보시면은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비정상 상황 감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데이터 신뢰도 향상, 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는 약간 차별화를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정상 상황 감소라는 건 뭐냐면 사고나 고장을 예측하고 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자라는 건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거는 이제 걱정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 별로 이제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왜 걱정이 많았냐면 2030년까지 플랜트의 약 한 70%의 현장분들이 퇴직을 해요.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는 경험 공황이라는 걸 맞아서 정말 큰 혼란이 불어닥칠 거예요. 왜? 지금도 사고 많거든요. 고장도 많고. 그런데 현장분들이 70%가 나간다? 그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쉽게 이제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그런데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그 데이터 있어? 야, 그러면 그게 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쓰레기 먹으면 쓰레기 아니고 보석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플랜트는 굉장히 공정 개선, 튜닝, 그 자체 설계 미스, 굉장히 여러 가지의 포인트에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보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측면, 사고 한 번 나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백날에도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고 대응하고 한 가지는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데 뭔가 좀 활력이 없고 회의만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죠. 이 아래 보시면은 모든 기업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비전을 세워요. 한 2025년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만들면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 계획을 세워요. 그 사업 계획은 제조의 이 플랜트 쪽에서는
수요 공급 공장 계획의 그 S&OP가 돌아가면서 사업 계획을 매달 달성하고 매년 달성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올라가요. 이렇게 비전과 중장기 전략과 사업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기업이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사업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는 뭐 정보 전략 계획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보 전략 계획은 절대적으로 중장기 전략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이 두 가지 퀘스천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업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여러분 기업의 비전을 앞당겼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린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게 이건데 한마디로 해서 비전에 바꾸지를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아니면 중장기 전략에 포함돼서 비전을 바꿨습니까? 비전도 못 바꾸고 비전을 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자동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쟁력을 높이고 정말 우리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비전 있으면 지금 있는 비전을 빨리 땡겨야죠. 왜 지금 하는 걸로 땡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세워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는, 그래야지만이 지금 하시는 일에 생기가 있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일호 소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진호 대표님은 또 뭐 다른 여기에는 너무 공감하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 업체 기관에서 나오셨는데요. 각 사에서 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오늘 또 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 이제 강신봉 부회장님 나오셔서 이제 협회 소개도 간단히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신봉 부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와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협회를 보면 벌써 우리가 설립한 지가 약 2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IMF 위기로 그 많은 그 선후배님들이 산업 현장을 떠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그 기술을 우리가 저기한 얘기를 하면 기농을 해서 농사지러 와서 우리 플랜트 기술이 또 없어진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려운 기술의 그 공백을 메꾸고자 이 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술자들로 구성이 돼서 국토부 산하에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의 플랜트의 날에 2년마다 요즘은 한 번씩 합니다만 훈장이라든가 대통령상이라든가 이렇게 우수 유공자들의 그 우수 또 기여자들에 대해서 포상도 실시하면서 매년 플랜트 조성 컨퍼런스나 플랜트 교육 또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서 플랜트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 가입 시에 별도로 또 회비를 또 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훌륭한 경험과 또 아이디어와 또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할 텐데 또 더 급변하죠, 요즘은.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그 용량도 현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회에서 주요 이제 프로젝트들을 보면 우선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의 선진화를 위해서 교육과 또 인력 양성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관리 기술과 전문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회사나 조직에서도 우리 개인에도 다 프로젝트를 수행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관리 기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그 관리 기술만 갖고 되지도 않죠. 특히 전문 기술 분야의 어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전문 기술 분야에 이제 많이 해왔어요.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학부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화공학을 공부하고 했었는데 해외 현장에 30여 개국에 30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전문 기술만 강조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관리 기술이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으로 많이 구사를 하고 또 표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관리 기술 분야에도 교육을 같이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관리 기술 분야하고 전문 기술 분야를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전문 기술 분야 위주로 우리가 교육이나 강의가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 기술 분야도 우리 전문적으로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모든 그 관리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하기에 ISO 9001에 2015년 개정판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특히 또 HSE 같은 안전보건 환경 이런 관리라든가 정보 관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돼서 특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의사소통 관리 이런 기술들을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실 대면 교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앱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움 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저희 협회 홈페이지나 또 관련 기관에 서핑 하시면 교육 과정을 참가할 수가 있고 저렴하게 또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뭐 온라인 교육을 이제 요번에 올해부터 이제 처음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 해왔죠. 예,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으셔서 뭐 이거는 이제 환급 과정도 되고 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을 것 같고, 또 뭐 강의도 해주실 만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분야 중에 나와 있는 분야도 그렇고 저 전문 심화 과정에 강의를 하실 수 있거나 또 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뭐 안내해 주시면 우리 여기 최 국장님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네.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서 플랜트 교육이나 실험실 운영 교육 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프로젝트 관리 기술이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바닥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중화와 선진화의 길은 아주 멀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대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는 열심히 하는 조직도 있지만 우리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봤을 때 제가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컨설팅 하면서 PM 경영 보면 아직 많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PM을 좀 대중화할 수 있을까 해서 초등학교 너무 저학년은 어렵지만 4, 5, 6학년부터 해서 리틀 PM, 중학생까지, 고등학생들은 주니어 PM, 또 우리 대한노인회 이제 어른들한테는 시니어 PM, 또 여러 가지 창업 단체는 글로벌 창업 PM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같이 민간 자격을 운영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 전문 인력의 구인이나 구직도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관련사 및 인력 간 정보 공유라든가 플랜트 유공 인력에 대한 훈장 추천도 하고, 또 플랜트 직무 온라인 교육, 또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관련 연구 활동, 그 다음에 산하위원 등과의 협력 및 자매 기관으로서 협업을 수행해 특히 플랜트 관리 분야에는 PM 전문가 협회와 함께 여러 가지 보급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와 함께 플랜트 관리라든가 전문기술 분야, 또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드론 등
이런 쪽에 같이 또 자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롤라인 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그 한국 플랜트 정보 기술협회 가족들에게는 장학 혜택을 또 제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별다른 게 없으면 넘어가셔도 되고 소개해 네. 주겠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이 벌써 다 된 관계로. 아, 그래요? 예, 저- 그러면은 예, 네. 저도 한마디만. 아, 저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네. 용역을 하고요. 빔도 당연히 합니다. 빔은 건축 토목이 있는데 설비 네. 쪽으로 프로세스 플랜트 경험을 살면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사업 역시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플랜트 엔지니어링 리퍼런스 데이터 회사 표준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카페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Q&A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Q&A를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김현철님 질문인데요. 빔 360 사용 시 협업이 가능한지요? 현장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예, 가능합니다. 협업 툴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보는 거가 아니라 똑같이 협업을 하기 위한 툴입니다. 네. 프로젝트 관리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툴보다는 조금 기능은 약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쉽게 가장 키워드는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그 성문관님 질문인데요.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 싱킹 등 개념 및 방법론은 좋은데 이러한 IT 기반 솔루션이 활성화해서 실적으로 원가 절감, 성과가 향상된 대표적인 사례가 소개가 가능할까요? 강시호 박사님 어려운 질문. 아주 좋은 네. 질문을 네. 해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원가 절감이 중요하죠. 우리가 프로젝트 성공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베이스라인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스코프 베이스라인이 있고 또 스케줄 베이스라인, 코스트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이제 지켜질 때 우리가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IT 쪽에 이제 PMIS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많이 인공지능화돼서 지금 현재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포항공대나 서울대 공대, 고려대 중심으로 해서 IT 업체와 또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 업계하고 개발을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시골 기농하시는 분이 전통 된장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자일 프로젝트라든가 또 디자인 싱킹의 어떤 공유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용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로젝트 관리에 미국의 PMBF이나 영국의 프린스투라든가 또 국제 PM협회의 ICB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활용을 좀 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통합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예, 강병성님 질문인데요. 실제 현장 작업자가 빔 시스템을 활용한 실사례 공유가 가능할까요?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관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가 BIM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찍을까요? 예. 예, 대형 EPC사들은 이미 중동 프로젝트에서 타블렛 PC를 갖고 현장에 나가는 일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객들은 이 빔을 클라우드로 이용을 해서 타블렛 PC에서 사용하고 모바일 폰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SK건설이 해외 연료전지 프로젝트에서 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SK건설 연료전지 프로젝트 찾아주시면은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객만 해도 몇 군데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죄송한 거는 어느 회사가 뭘 썼다를 못하는 거가 뭐냐면 요즘 점점 고객들이
조그만 플랜트라도 약간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굉장히 고객들은 싫어하셔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실제로 있으시고 좀 더 잘난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 JJ 이노텍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아마 디테일한 걸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오태정님 질문인데요. 현 시점에 플랜트 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쪽은 예전부터 도입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은 편이다 보니 DX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중장기 전략이거든요. 왜? 비전을 건드리고 경쟁력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의 경쟁력은 벌써 1, 2년 전부터 고민하면서 오늘 현재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었고 그거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왜 해야 되는지를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도부터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중소기업은 저는 이제 제로 스텝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 혁신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운영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코스트와 메터리얼을 가지고 한번 들었다 놓으면서 나타나는 로스를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일단은 사람하고 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해봐야 어차피 중소기업 몇 년 있으면 그거 다 버리게 되거든요. 왜? 할 사람도 없고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그래서 중소기업은 운영 혁신을 통해서 먼저 로스를 줄여서 맨파워와 코스트를 얻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최상일님 질문인데요. 봄을 만드는 이유는 자재 등의 생산 정보를 활용하고자 함이지만 경영자는 오늘 현재 예산에 어느 정도가 사용되었고 남은 결과가 얼마이며 진짜 경영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례와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항상 이 부분 이진호 대표님 원래는 박사님께서 훨씬 더 좋은 그러신가요? 네. 눈에 보이는 관리가 보이는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비록 머티리얼 이제 설계를 하면 당연히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는 자재 구매를 통해서 플랜트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해 갈 텐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기성 인보이싱을 하고 또 얼마를 수금했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일량과 또 앞으로 수금할 것, 또 인보이싱 할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 또 아까 얘기한 PMIS, 프로젝트 관리 종합 시스템들이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선진국 회사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선진국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관리, 오늘날의 인공지능적인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조금 느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일부 회사들은 어쨌든 설계와 자재 관리 또 그러니까 자원 관리가 되겠죠.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관리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서 최후의 출구까지 또 남은 미래 전망까지 프로젝트에서 수익의 전망까지 분석하는 걸 활용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여기 한 30초만 조금 보탬을 드리면은 어언드 밸류입니다. 어언드 밸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저는 항상 단순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빔 360 나오는 부분에 플러그인으로 그런 것들을 구현해주는, 근데 그것이 구현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플랜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여러분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검증된 데이터를 정확히 넣는 빔 기술만 있으면, 플러그인만 들어가면 어운드 밸류를 대표이사님은 딱 그래프 하나로 지금 프로젝트가 잘 돌고 있군, 한 그래프로 정확히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이 대표님 얘기하신 그 EVM 네, 시스템인데,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 획득 가치 기법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과 측정을 할 때 그걸 이제 다 활용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제 EVM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국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도 꽤 되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조성님 질문인데요. IT 기술 솔루션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GW ERP를 그룹웨어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미 다 쓰고 있는 거 아닌데 왜 굳이 또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ERP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ERP가 80년대하고 90년대 이제 나와서 확산이 됐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MRP1, Material Requirement 쪽이 있었고, MRP2로 오면서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 게 ERP였는데, ERP가 왜 나타났냐면 80년대 들어오니까 공장들이 너무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는 공급이 적었어요. 수요가 많았고. 근데 80년대 수요 공급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즉 ERP가 도입은 수요에 대한 디맨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 시스템이 ERP였어요. 그래서 ERP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SCM과 CRM을 통합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디지털 전환이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나왔느냐 하면 약간 뭐 어떤 뭐 비즈니스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ERP 말고 ERP 시대는 사내 정도의 그 물류 시스템에 국한된 거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지금은 D2C 뭐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머를 직접 접근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변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화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ERP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 새로운 어떤 가치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진 그림이 이거다라고 나온 게 없어가지고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혁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ERP를 왜 했고,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나 사람이나 기술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준엽님 질문인데요. 뭐 올해도 주선업계 수주량이 세계 1위 수준으로 가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합하여 향후 5년 선두 자리를 고수할 핵심 키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주선업계뿐만 아니라 플랜트업계 다 이제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건 뭐 우리가 많은 토론, 좀 선진적으로 일한다는 게 결국은 고객과의 소통을 잘하는 거라,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급변하는 세계, 또 이제 고도 지능화 시대, 앞으로 초생명 시대로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변화는 뭐 어떻게 튈지도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결국은 언노운 리스크에 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거기에 또 변화 관리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대응해가는 그런 조직의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조직의 거버넌스의 융통성, 이런 거에 대한 소통 관리, 이해관계자들하고 함께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저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예, 지금 뒤로 보니까 너무 많은 질문이 와서 시간이 다 돼서 이걸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 메일이나 예. 톡이나 이런 걸 주셔도 예, 나중에 저희가 같이. 이제 요 질문들은 또 저희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뭐 답변 남길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아니면은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 제가 예, 플랜트 마무리하고, 우리 예. 정보기술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2021 컨퍼런스를 예전까지는 뭐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마 18일 날 진행을 좀 더 시간을 줄여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가 다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라는 것은 관리 기술과 전문 기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쟁해 갖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프로젝트나 회사나 조직의 프로젝트에서 내가 프로젝트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술과 전문 기술의 수준을 한번 평가를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려운 시기지만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또 이게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는 2월 18일 목요일에는 플랜트 조성 컨퍼런스 2021이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다양한 아젠다와 발표자분들이 좋은 내용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앞으로 2021년을 좀 더 활기차고 즐겁게 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